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도형은 분할 합동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도형은 분할 합동이 됩니다. 도형을 적당히 잘라서 재조립하면 한쪽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분할되는 모양을 찾기는 늘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공부할 월리스 보이어 게르빈 정리는 여기 이름은 이제 3명의 수학자인데요. 이 수학자들에 대해서는 또 언젠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가위 합동 혹은 이제 분할 합동이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겁니다. 그쵸? 유한계의 다각형으로 조각을 내서 걔네들을 다시 재조립을 해서 새로운 다각형을 만들었으니까 이전 도형과 새로 조립한 도형은 넓이가 같을 겁니다.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는 넓이가 같은 두 다각형은 항상 가위 합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적어보죠. 정리, 월리스 보이어 게르빈 정리입니다. 넓이가 같은 두 다각형은 분할 합동이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은 분할 합동이 동치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할 합동에 대한 기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P 물결 Q라고 하면은 P와 Q가 분할 합동이다 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동치관계가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P는 P와 분할 합동이다. 가위 합동이다. 두 번째, P와 Q가 분할 합동이면 그러면 Q와 P가 분할 합동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자, 이 2가지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3번째를 보죠. P와 Q가 분할 합동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Q와 R이 분할 합동이면 그러면 P와 R이 분할 합동이다. 어떤 친구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은 답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3번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라는 도형이 있고 Q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P와 Q를 분할 합동이 되게 했던 그런 나누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뭔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보죠. 뭐 이런 나누기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Q와 R을 분할 합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나누기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적당한 모양이 떠오르지 않지만 지금 설명을 위해서 그냥 대략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라는 도형을 P와 R을 각각 분할해서 P와 R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경계들을 전부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이 경계들 전부 사용을 하면 P를 그 경계를 따라서 나뉘어진 요 모양대로,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대로 따라서 자르면, 그러면 이때 얻어진 조각들은 P에서 바로 R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번의 사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P라는 도형을 R이라는 도형하고 가위합동인 걸 증명하는데 중간에 Q라는 도형을 끼워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이제 주어진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삼각형은 어떤 사각형과 분할합동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하겠어요. 적당한 직사각형, 분할합동이다. 자,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형을 잘 놓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밑각으로 둔각이 오지 않도록 삼각형을 위치를 시킬 겁니다. 예를 들자면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각이 둔각이 되지 않도록 위치를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을 2등분을 합니다.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중점 연결선을 이용해서 2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그래서 이제 각 A가 제일 큰 각이 되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B하고 C는 자동으로 이제 예각이 되겠죠. A에서 이 중점 연결선에 수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이 삼각형들을 회전을 시켜서 사각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삼각형은 적당한 직사각형과 분할합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직사각형끼리의 분할합동이에요. 여기서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분할합동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증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두 개의 직사각형을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증명을 해나갈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높이가 A이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B인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밑변은 조금 더 길고 높이는 조금 더 작은 사각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할까요? 밑변은 A라고 하고 여기를 C, 높이를 또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A by B 직사각형을 변형을 시켜서 C by D로 변형을 시키려고 해요. 이때 조건은 당연히 이제 A, B는 C, D가 되겠죠.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A by B랑 C by D를 겹쳐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A by B가 되겠고요. 이만큼이 C by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에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A, B, C, D라고 하고요. 여기를 P, Q, R, S라고 하겠습니다. A와 R을 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내면 지금 교점을 우리가 E라고 했을 때 삼각형 AED가 보이시나요? 삼각형 AED. 이 삼각형 AED와 이 점을 우리가 T라고 할게요. 삼각형 AED와 삼각형 STR이 합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이것이 합동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TS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TS와 TS 길이와 SR의 길이의 비는 AD 대 DE 길이의 비하고 같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BR 대 AB 길이의 비하고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대입을 해 볼게요. 지금 TS의 길이는 모르지만 RS의 길이는 D고요. BR의 길이는 그렇죠, C죠. 그리고 AB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B예요. 따라서 TS는 CD 나누기 B. 그런데 CD가 AB랑 같죠? 그쵸? 그래서 이 길이가 A가 돼요. 그러니까 AD 길이하고 같은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DE의 길이도 SR의 길이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어요. 삼각형 ADE와 삼각형 TSR이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남은 면적은 지금 두 직사각형의 면적이 똑같다는 사실로부터 지금 요 APT, 삼각형 APT와 삼각형 CER도 합동인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웬만한 직사각형은 넓이가 같다면 다 합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가로 세로 길이의 비율이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런 작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좀 극단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지금 정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거에다가 요거 이제 그 높이는 3분의 1을 하고 너비는 3배를 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잘라서 옮기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옮겨서 이 부분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넓이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넓이와 모양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맞출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하고 분할합동임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직사각형 A, B가 있는데 A by B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나눕니다. 만약에 A가 2B보다도 크다면 A가 2B보다도 크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반을 접어서 올립니다. 이렇게요. 자,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같거나 크다라고 할까요? 근데 물론 이제 A가 B보다는 더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처음 주어진 직사각형과 분할합동이면서 동시에 A가 2B보다는 작은, 하지만 B보다는 같거나 큰 이런 분할합동인 직사각형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을 한쪽을 정사각형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때 특히 A하고 B가 같고 그리고 D보다는 C가 같거나 그치만 2D보다는 작은,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이 증명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논의를 결합을 하면 임의의 넓이가 같은, 그러니까 임의의 직사각형이 정사각형하고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하고 분할합동임이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규격을 가진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이 정사각형을 통해서 서로 분할합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셈인 거죠. 이런 직사각형, 얘가 정사각형이랑 분할합동이고, 그리고 요것과 넓이가 같은 다른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랑 분할합동이니까 결국 이 아이와 이 아이도 분할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보조 정리라고 하죠. 임의의 평면 다각형은 적당한 직사각형과 분할합동이다. 자, 이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평면 다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아이는 항상 우리가 삼각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삼각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들은 각기 서로 다른 사이즈의 직사각형들하고 분할합동이죠.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들을 넓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들과 분할합동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넓이가 큰 것은 좀 높이가 높일 거고요. 넓이가 작은 것은 높이가 좀 작을 거고요.
이렇게 쌓아줄 겁니다. 어때요? 주어진 임의의 도형과 넓이가 같은 어떤 특정한 직사각형과 넓이가 분할합동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 이제 남은 것은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의 증명, 정리는 우리가 소개를 했었으니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넓이가 같은 두 도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의 넓이와 Q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PQ는 다각형이고요. 그러면 P는 어떤 직사각형과 분할합동이겠죠. Q도 어떤 직사각형과 분할합동일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조정리에 의해서 뭡니까? 얘네 둘이 분할합동이죠. 그죠? 요거는 보조정리 렘마에 의해서 자, 그래서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가 증명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 스트라티지를 잘 따라서 하면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분할합동시키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축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셈이죠. 한 변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1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1, 자, 얘가 누구랑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이랑 아마 그쵸, 넓이가 같으니까 분할합동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루트 2 마이너스 1과 루트 2 플러스 1 비율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2보다 크죠. 그래서 얘를 반을 잘라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됐고, 여기는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한쪽은 이제 한쪽은 이제 절반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쪽은 2배가 됐으니까 어떻게 비율이 이제 2보다 작아졌겠죠. 그쵸? 제가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가 비율이 2가 아니고 4예요. 4. 4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고, 2배 차이는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쵸? 네. 4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돼요.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죠. 4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접어서 올리면 한쪽은 2배가 되고 한쪽은 절반이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4b, 그리고 여기가 4가 되겠죠. 네, 여기가 4d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거 지금 4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4보다 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비율은 아마 4가 안 될 거예요.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크지 않은 그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을 A, 이 값을 B라고 하고, 어떻게?
정사각형 위에다가 놓고, 그럼 처음에 우리가 잘랐던 게 있죠? 그쵸? 처음에 잘라서 붙인 조각은 아마 이렇게 지금 붙어 있을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조각을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옮겨주면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 빗금진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사각형을 다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WBG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